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왕복 2차선 도로를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왜 보도가 아닌 차도로 걷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학교 등하교 하는데 걸어가는 길이에요. 아, 여기가 등하교 길이에요? 네. 근데 지금 따로 인도가 없는 것 같은데 위험했던 적도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학교로 덤프트럭이 뒤에서 와가지고 못 봐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긴 했어요. 길을 갈 때 계속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지나가지고 조금 무서울 때가 많아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의 보호구역. 하지만 제대로 된 보도가 없거나 좁은 갓길에 안전봉만 설치된 경우가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기엔 위험하기만 합니다. 제작진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디님도 보시면 여기 길에 라인도 없고 안전봉도 없고 어느 게 차도인지 어느 게 길인지 알 수 있나요? 거의 구분이 하나도 안 되네요. 네. 진짜. 이 구분 안 되는 길을 아이가 가려면은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여기 집까지가 500m밖에 되지 않아요. 인도가 없고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걱정돼서 아이를 학교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6년이 넘게 매일 짧은 거리를 차로 데려다 주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1,900명이 넘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이번엔 충남 홍성 금마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차도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예. 차가 인도가 없으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다녀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나 어린이들이 차도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차가 제가 생각해도 워낙 많이 다녀요. 하루에 한 평균 한 100대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보완해서 우리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매년 우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와 경찰서 그다음에 그 교육청 학교 측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건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호등도 보도도 없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매일 오가는 어린이들. 아이들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곳이나 그런 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한편 부모의 입장으로는 사고가 한 번 나야 이 길을 만들어 주실래나 정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가 다니는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시나 교육청에서 안전봉이라도 설치해주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조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내 아이가 저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늘상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일에도 서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건축공간연구원의 남궁지 박사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설치하는 관점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는 공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23년도의 자료에서도 전국에 있는 한 6천 개 정도의 초등학교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만 이제 보도가 온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보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구역도 1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이 보도가 사실상 아예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보호구역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우선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협소한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이제 보행량이 적고 또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구간이 길고 넓게 퍼져 있어서 설치나 정비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길 어깨라고 불리는 가장자리 공간을 이제 보행자와 휠체어, 경운기 등이 이제 모두 다 뒤섞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호구역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늘어가는데 기존 구역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충남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70여 곳, 그리고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90여 곳,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4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예, 충남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10% 이상이 이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 설치나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좀 행동을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이제 인지라든지 판단 능력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구역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린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환경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무심코 주차를 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이제 인지하고 다시 차를 옮겨 세운 적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차들이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과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좀 암묵적인 주차 행태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보행자와 운행하는 차량 사이에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 이제 자동차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를 봤는데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오히려 18%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심지어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안전봉을 제거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실제로 안전봉을 다 없애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다소간의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교통 정책에 있어서 교통 약자인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런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더 우선되는 이런 상황. 물론 일부에 국한되는 일이겠지만 지금의 그 교통 정책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함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9년이죠.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의 사망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또 어린이 보행 안전 개선 요구가 커지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안전시설을 관리해줘야 되지만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그 점검을 하더라도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개선 사업이 순위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계속해서 이제 다녀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해 이제 줄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예,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하는 장비가 2021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갑절이 훌쩍 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쿨준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 500여 건, 그리고 2020년에 400여 건, 그리고 2021년에 다시 500여 건으로 매해 500여 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뒤늦게 인식된 편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갖는 것, 박사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인식을 바꾸는 것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규제나 시설 위주의 접근을 조금 더 폭넓게 보는 시각도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 지역의 시설 환경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개별 학교가 위치한 어떤 공간적인 여건이나 도로의 형태 같은 것을 좀 세세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 정문 주변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구역이 지정돼 있는 상황도 많고 사실 구역 지정 바로 바깥에서 아직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통학로 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구역 지정부터 조금 다시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고요. 예. 영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일단은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 전체를 이제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정문 주변의 일부 구간뿐만이 아니라 예. 이 구역 내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안전을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좀 면적인 정비들이 좀 최근 들어서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좀 포괄적인 통학로 안전에 대한 논의로 이제 그 보호구역 구간에서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린이 보행량이 급증하는 그 등하교 시간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아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차제 차량 통행 제한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런던 해크니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의 경우 그 등하교 시간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를 하고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만 통과를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주변의 교통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 이제 법과 규제를 넘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우선했기에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보고 이 대안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산시청의 경우 제작진에게 올해 7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나야 이 길을 만들어 주시려나 싶어요라는 이 학부모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사고 방지 대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발빠르게 대처하고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